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줄 많이 오해들을 해요. 본인들이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있다고. 근데 전 세계에서 성인 독서율 꼴찌입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7권의 책을 성인들이 평균적으로 읽는데 세계에서 제일 책을 많이 읽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1년에 17.3권을 읽습니다. 17.4권을 미국이. 한국은 3.7권. 미국의 5분의 1밖에 안 읽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미국 욕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도 욕을 많이 하는데 국제 깡패 새끼들인데 문제는 이 깡패 새끼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해. 그래가지고 이 깡패 지배를 받고 예속돼 있는 한국 놈들은 공부 안 하는 게 아주 직업이네. 개같이 공부 안 해요. 한국 놈들은. 세계에서 제일 공부 안 해. 한국 놈들은. 한국의 교수들이 제일 공부 안 하고 석박사들이 공부를 안 해. 그러다 보니 제일 큰 문제가 휴먼 능력이 세계에서 가장 뒤처져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미래 산업 이야기를 하는데 이대로 공부 안 하면 다 꽝이에요. 제일 공부 안 하는 게 진보 지식인인 체 하는 자들이 제일 공부 안 하는데 인사인 체 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자인 체 하는 사람들 제일 공부 안 해. 내가 아주 그냥 이 제야 인사들 만나가지고 문건 주면 2페이지 이상 읽는다면서 전부 난독증에 걸려가지고 2페이지 이상 책을 못 읽어요. 진보 인사들은. 그러면서 민주주의인 체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한국이 살아날 수 없다. 그것을 위한 4대 경제를 해나가는 첫 번째 열쇠가 인력 개발이고 전력 공급이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개의 동영상, 첫 번째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전력 공급을 위한 인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5km가 중요할까요? 현재 법에는 반경 5km 안에 변전 변압 시설이 전력 공급이 가능하면 데이터 센터가 허가를 받아요. 반경 5km. 그런데 반경 5km의 넓이가 2,300만 평인데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전기는 2,300만 메가입니다. 즉 5km라는 게 참 재미있는데요. 우리나라 읍면동의 평균이 반경 5km 사이즈입니다. 읍면동이. 실제로 계산을 제가 다 해봤어요. 우리나라에는 16개 시도가 있어요. 서울시부터 광주, 전남, 시도, 특별시까지. 그 밑에 256개의 기초지자체가 있습니다. 256개의 기초지자체 밑에 3,510개의 읍면동이 있어요. 어마무시한 동이죠. 근데 3,510개의 읍면동의 평균적인 전력 생산 가능량이 이론적으로는 23기가씩 생산해낼 수 있어요. 어마무시한 양이에요. 즉 햇빛 소득 마을만 제대로 되면 데이터 센터 수천 개는 일도 아니야. 지금 뭐 732개가 지금 대기 중이고 전력 배정을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 웃기고 있네.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햇빛 소득 마을을 하면 읍면동 단위에서 수백 메가씩의 전기를, 좀 심하면 2000메가 이상의 전기를 데이터 센터에 공급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화석연료 재벌이 여태 그것을 못하게 하고 많은 활동가들을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괜히 붙잡아다가 조사하고 괴롭히고 감옥 보내고 그의 윤석열과 화석연료 재벌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1년에 국가기능사가 1년에 40만 명이 나옵니다. 도배기능사, 지게차 기능사, 한식기능사, 일식기능사, 이런 기능사가 40만 명이 나오는데 취직이 안 돼. 40만 명의 국가기능사가. 문제는 일자리가 훈련된 사람이 없어서 모자라는 인력이 재생에너지인데, 재생에너지 기능사는 1년에 40만 명 중에 꼴랑 600명만 내놔요. 600명. 정말 환장하겠어. 600명. 지금 대통령의 주장에 의하면 1년에 20기가씩 늘려서 3년 안에,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가 40기가가 만들어져 있는데 20기가씩 늘려서 3년 안에 100기가를 만들겠다는 게 대통령의 약속이에요. 문제는 1년에 20기가씩 설치를 하려면 인력이 최소한 20만 명 이상이 필요해요. 그런데 현재 재생에너지 업계에 태양광에 종사하는 사람 숫자가 꼴랑 2만 명밖에 안 돼. 필요한 인력은 20만 명인데 인력은 지금 꼴랑 지금 20만 명밖에, 아니 2만 명밖에 안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18만 명이 필요한데 지금 1년에 600명씩 그 인력을 배출하니까 이거를 다 하려면 100년 걸려. 100년. 대통령 공약을 지키려면. 이런 짓거리를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부와 에너지공단과 한전이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공약이 실천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서 방해를 하고 있어요. 못된 짓거리입니다. 이거를 막아야 하는데 결국은 인력이 없이는 햇빛 소득 마을도 없고, 햇빛 소득 마을 없이는 전력 공급도 없고, 전력 공급 없이는 미래 AI 시대도 안 나오고, AI 시대와 연관된 스마트 농업이나 스마트 어업이나 해양업이나 그것도 안 되고, 또 바이오 신약
개발도 AI가 없으면 빨리 안 돼요. 그러면 그것도 하려면 전기 공급이 돼야 되고, 결국은 그 일을 사람의 능력을 키워야 돼서 휴먼 이코노미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서는 행안부 놈들과 산자부 놈들과 고용노동부 놈들과 기후에너지 놈들에게 맡겨놓으면 이 일은 100년 200년이 걸리고 안 될지도 몰라요. 일론 머스크 말대로 21세기에 가장 먼저 소멸하는 국가가 한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한국이 21세기에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에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탈출 방법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통섭교육을 확장해라. 통섭교육 지식이 있어야 한다. 두 번, 150살을 살게 되니까 150살까지 사는 건강함을 회복해야 한다. 결국은 핵심이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 빠지어서는 사람의 준비와 훈련과 교육 없이는 절대 대한민국은 망한다. 확신하게 얘기합니다. 사람 준비가 안 되고 교육 준비가 안 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어떤 태양광 업체도 사람 준비와 교육 준비가 안 되면 어떤 태양광 업체도 반드시 망한다. 이것을 참고하는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최근 석 달 동안 내부에 심각한 갈등을 겪었어요. 교육과 훈련을 집중하자는 제 주장에 대해서 그게 당장 돈 안 되는 걸 왜 하냐고 많은 반발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고집을 펴가지고 일부 분들이 회사에서 나가고, 교육을 중지하자고 하는 분들은 일부 회사에서 나가고, 남은 사람들이 교육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성화 교육홍보본부장을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일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과정에서 왜 교육이 중요한가, 왜 노동과 훈련이 중요한가, 학습과 노동과 조직화가 중요한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두 가지, 결국은 AI 시대를 준비 안 하면 다 한국이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식량 경제도 만들어야 되고 바이오 경제도 만들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어 봤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준비가 어떻게 할 건가, 사람 준비가 핵심인데, 거기에서 사람은 햇빛소득 체험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햇빛소득 체험자를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태양광은 이와 같이 비닐하우스 옆에 이게 10.08kg로 정부 허가를 안 받고 신고제로 그냥 설치해서, 이거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초기 비용 3만원, 자동대출 1000만원, 1년 소득 300만원의 모델입니다. 전국에 이런 비닐하우스만 있으면 이렇게 옆에다가 세워서 할 수가 있다. 이거는 몽고예요. 몽고가 이렇게 우리나라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몽고 농민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몽고에는 해줬는데 한국에는 못 알아낸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요까지가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하고, 오늘 한국 경제가 살고 부강하고 부활하는 국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공부했죠. 지속적이고 비약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는 세계의 단 하나의 나라 덴마크는 협동조합 경제가 전체 경제의 42%를 점유하고 있어서 협동조합 경제로 덴마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OECD 중에 경제 성장률 1위가 덴마크예요. 미국이 아니에요. 한국이 아니에요. 덴마크가 세계에서 제일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유는 협동조합 교육을 통해서 오지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살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진보 지식인이라고 하고 민주주의자 인체하는 자들의 무식함을 극복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우리 지회장들도 계시고 진보운동 하시던 분들도 여러분 이 토론방에 들어와 있는데, 진보주의자들의 자기가 유식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환상을 버리고 학습과 노동과 조직을 함께하지 않으면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사기꾼이고 기생충이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노동운동가들도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자주적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건데, 최근에 노동조합에서는 학습과 조직활동이 매우 정체돼 있어요. 노동자들 조합비 걷어서 파업이나 하고, 파업 중요한데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학습과 투쟁과 조직화를 안 하면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감히 기생충이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노동조합 지도자하고 조합장하고 사무장하면 뭐예요? 기생충처럼 사는데, 기생충처럼 살라고 그 고난의 길을 감옥 가고 고생했나요? 왜 학습하지 않고, 왜 투쟁하지 않고, 왜 조직하지 않습니까? 학습과 투쟁과 조직, 학습과 노동과 조직이 없는 자는 기생충이다. 특히 지도자인 체 하는 자들 기생충이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허인애가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기생충이다라고 얘기해서 소문 퍼뜨려도 좋아요. 공부하지 않는 자를 저는 기생충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부하지 아니하고 투쟁하지 아니하고 조직하지 않은 노동조합 지도자는 기생충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조금 전에 동영상 문건은 채팅방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부터 민주주의든 재생에너지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전력에 대한 개통 문제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면 강릉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1.8기가 데이터 센터 전기를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교육의 중요성, 교육이 조직이고 또 교육이 또 우리의 영업이다라는 이런 실천적인 거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에서 교육을 받으러 서울로 계속 올라다니기가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는 좀 올라다녔는데요. 만만치 않는데 지방에서 어떻게 이 교육을 정착하고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조언과 방안을 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장재생 선생님이 춘천에 시민활동가들하고 안산까지 갔다 왔는데, 요 얘기는 가능하면 한 3분 내지 5분 안에 주려고 하는데요. 지난 20년간 환경운동연합과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은 춘천에서 지금 하는 교육 같은 것을 지난 20년간 열심히 했는데 다 꽝 됐습니다. 망했어요. 자, 춘천에서 오늘 안산까지 관광버스 타고 갔다 왔는데 감히 망했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왜? 안산 시민햇빛 조합의 모델이 건강하지 않아요. 주민을 주체로 세우지 않고 주민 돈을 걸어서 돈을 조금씩 나눠주는 형태로 오랜 동안 안산 시민햇빛 발전 운동이 진행돼서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민들을 주체로 세우는 교육을 대충하고, 절대로 대충하면 안 돼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수십억을 들여서 대충교육을 에너지공단과 환경운동연합과 대충교육을 어마무시하게 시켰는데 다 꽝 됐습니다. 아무런 주체를 못 세우세요. 이 일을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훈련되고 준비된 2달 이상의 학습과 6개월 이상의 훈련을 거친 전사들이 필요합니다. 수만 명의 대충교육생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행안부가 똑같은 짓거리를 합니다. 제가 그저께 윤호중 행안부 장관하고 이 문제를 직접 문제 제기하고 질의했어요. 나중에 만나서 깊게 얘기하기로 했는데, 지금 에너지공단과 한전과 행안부 등에서,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에서 무슨 북극곰 살리기 캠페인처럼 해가지고는 이거 말짱 꽝입니다. 지금 행안부의 교육도 말짱 꽝입니다. 아무런 주체를 못 세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에 훈련된 생업적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나라는 모두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7년 동안 이걸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안 가르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재벌들이 못 가르치게 하니까 안 가르쳐요. 결국은 우리 스스로 배우는 수밖에 없고, 공공기관 특히 지자체를 들 쑤셔가지고 지자체가 교육 공간을 열어주고 장재성 선생님이 강사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가 장재성 선생님이 좀 힘들지만 IT의 청춘을 타고 청량리 전농동 본사로 와야 합니다. 공부를 깊이 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춘천시청과 협력을 해가지고 춘천시청에서 10명 이상을 모아서 전문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2달 동안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장재성 선생님이 치밀하게 치열하게 초급, 중급, 고급 교육을 받는다. 지도자 교육을 받는다. 춘천시청의 지원을 받아서 춘천에서 교육을 연다. 그리고 열 때마다 이런 거를 동네 사람들이 집집마다 벌치해서 300만 원을 벌게 한다. 300만 원 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만든다. 조합을 만들어서 춘천의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한다. 약간 옆으로 해놨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모님 말씀대로 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교육을 통해서 행복한 동행은 주체를 세운 것으로 사모님께서는 평가를 하시는지 행복한 동행에서 일단 궁금하고요. 사모님께서 생각하시는 태양광 주체의 어떤 지위와 역할, 이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방금도 현지에서 지역에서 교육을 주도적으로 하는 역할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역할이 있을 것인데, 사모님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주체의 지위와 역할하고 현재 우리 행복한 동행에서 활동하시는 어떤 지회장 중심의 어떤 주체의 수준, 그리고 그 미진한 부분들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보강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질문인데, 아까 두 번째 비디오에서 여러분들이 13년의 기적이라고 하는 몬드라곤의 호세 마리아 아리즈 맨디 아리에타 신부, 이름 무지 길어요. 이거 외우는데 제가 20년 걸렸는데, 호세 마리아 아리즈 맨디아리 아리에타 신부가 13년을 교육을 해서 5명을 키웁니다. 13년 동안. 그 결과가 지금 전 세계의 협동조합 운동으로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주고 있어요. 자, 13년 동안 5명을 길렀는데, 저는 2년 동안 유치종, 주영남, 함경숙, 장재성, 김수병, 함성화 한 2년 동안에 그래도 5명은 넘게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의 세월 동안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교육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뼈와 살을 갈아 넣었다고 했는데, 저는
단 한 명의 주체가 세워지는 것이 그 하늘의 불씨가 광야를 불태운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제 심장의 불씨를 곳곳에 다니면서 불길을 옮겨보려고 애를 썼는데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괜찮아요. 한 알의 불씨가 두 알이 되고 두 알의 불씨가 네 알이 되고 네 알의 불씨가 여덟 알이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호세, 마리아, 아리즈, 맨디아리, 아리에타 신부는 무려 13년 동안에 5명을 키웠는데 저는 2년 동안 5명은 넘게 키운 것 같고 이 사람들이 곳곳에서 한 알의 불씨가 광야를 불태우는 불이 붙다가 꺼진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한 알의 불씨가 광야를 불태우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거고 만에 하나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차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살고 기적이 안 일어나면 망하니까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대로 가도 망하는 거고 기적이 안 일어나도 망하니까 혹시나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불씨를 곳곳에 퍼뜨리는데 지금 2달 전에 시작한 이 토요 교육도 처음에 5명, 10명, 지금은 20명, 30명이 함께하는 교육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교육생들이 이론을 배우고 학습과 노동으로 조직으로 확장되어진다면 반드시 성과를 거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세한 주체 조직 확산 전술에 대해서는 김수병 선생과 작전을 짜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가 많은 지역이 군산이 많아요. 새만금, 태양광 준비하려고 군산이 많고 서천, 당진이 또 많아. 이거를 잘 써먹어야 되고 서천에도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전기 배전을 못 받아. 전기 배전을 받으려면 5km 이내에 변압시설과 조인이 돼야 돼. 그런데 5km 이내에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거는 화력발전소를 짓거나 원자력발전소 짓는 거는 불가능해요. 서천이나 당진에 데이터 센터를 유치해가지고 반경 5km 이내에서 전기를 수백 메가를 공급할 수 있는 일을 서천의 이재국 선생이 해주셔야 합니다. 춘천에서 집단적으로 안산의 안산 그 햇빛소득 조합은 시민들이 5만 원에서 100만 원, 500만 원씩 돈을 모아서 지도부에 주면 지도부가 외부 업자를 시켜가지고 시공하고 남는 수익의 일부를 약 3%에서 7% 정도를 1년에 나눠주는 모델인데 장 선생님이 오늘 보고 왔으니 장 선생님이 보고 느낀 그 감동을 최대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같이 안산이 그렇게 먼 나라에 있는 곳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춘천에서 안산 형태의 모델의 그 협동조합 연합회 전체 뭐 시민들을 포괄하는 이렇게 연합회를 준비를 하는데 두 개 과정의 전략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기초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심화 과정으로 3주씩 그거 좀 세더라고요. 토요일 날 하루 꼬박 해가지고 3주간 했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이제 견학의 날이었어요. 견학이었는데 또 안산에 가가지고 협동조합 탄생 과정, 협동조합 설립 연합회, 협동조합 지역 연합회 설립 과정에 대해서 좀 듣고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듣고 그리고 이제 현장을 탐방을 갔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간에 활동하다 우리 조직원이 3명 다 사전에 모집을 해가지고 우리 조직원이 한 3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는데 동기유발을 많이 받은 거는 긍정적인 면이고 연합회에서 교육을 강화한다라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네요.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을 허자모님처럼 볼 수 있는 분만 발견한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한 사람도 없고 지나고 나니까 교육을 한다라는 거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 도로 위에 태양광 설치한 거하고 그다음에 거기 시야호 주변에 또 태양광 설치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치한 것도 봤는데 춘천에도 이제 그런 걸 빨리 우리가 주도해서 뭐 전체적으로 설치는 못하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조금은 먹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시형 중심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성원 중에 한 동에 이렇게 조금 집중을 좀 시켰어요, 구성원들을. 그래서 그 동은 이제 소양동하고 사호동 이쪽인데 거기에 가까운 강변의 자전거 도로,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그건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손대지 말라. 이렇게 좀 오늘 끝나면서 선언을 하고 왔습니다. 아까 그 허전무님이 말씀하신 안산인가 소득 분배 구조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으신 바가 없습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협동조합 허물어서 뭐 남는 게 많아야 되는데 이거 허자부님 말씀하신 식으로 연 10% 미만의 그 수익률만 가지고 그 안산이 협동조합에 참여한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인가? 뭐 그런 관련된 얘기도 들으셨나 궁금합니다. 수익은 좀 있다. 수익은 좀 뭐 지금 만들어진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10년 전이 된 것 같아요. 설립된 지가 연합회 설립. 그런데 거기에 수익은 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수익 구조 같은 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설명은 들은 것 같아요. 그 자료는
입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허자버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요거를 제가 카톡방에 올렸는데 자전거 도로 옆에 이렇게 원파이프 기둥을 T자로 세워서 태양광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마을협동조합이 시골에 가면 새로 나온 도로 말고 옆에 이렇게 옛날 구도로들 중에 사용하지 않는 도로들이 많아요. 그 도로 전체를 뒤덮기는 어려운데 그 도로의 외곽선을 따라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어마무시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어요. 자전거 도로 옆에 기둥 하나 세웠잖아요. 기둥 하나 세우고 T자로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하면 한 100m 정도만 이렇게 세워도 한 200km가 나와. 어마무시한 양이에요. 200m를 하면 한 400km가 나와. 300km를 하면 600km가 나오고 500m만 해도 1메가가 나와요. 그래서 시골 마을에 가면 이런 도로가 많아. 안 쓰는 도로. 이런 도로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유치종 대표님도 이런 기술들을 이게 어렵지 않아. 여기에서 독립기초와 줄기초를 잘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유 대표 이거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대. 유 대표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고 할 수 있는 그 마을이 많이 있다라는 것하고 아까 비닐하우스도 봤지만 이것도 도로에 기둥 하나 옆에 세워가지고 그늘막 만들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신나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들을 하자라는 거 하나 하고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환경운동연합 지도부를 만나서 항의를 하고 지침을 바꿔야 할 일인데 환경운동연합에서 20년 전에 환경운동연합 저쪽 사직터널 옆에 있는 환경운동연합으로 들어가면서 최초로 시민단체에서 지붕에다 태양광을 했습니다. 지금은 태양광 광전환 효율이 24%인데 그때는 3%였어요. 가면 지금도 있어. 안 돌아가지만 3%짜리 태양광이 지금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회원들의 회비를 모아서 한 거예요. 이 구조가 20년째 환경운동연합 산하 조직의 문화가 돼버렸어. 아주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강남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모여서 강남 햇빛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야 돈이 많이 모이고 금방 모였어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면 자기들이 주체가 돼서 하면 대출 이자를 주고도 연 100%의 수익이 남는데 강남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은 연 3%를 주고 있습니다. 돈을. 그런데 연 3%에 만족하냐? 만족해요. 그 사람들은. 왜? 그 3% 100만 원 내면 1년에 3만 원 주는데 만족해. 왜 만족하냐면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족하고 안산도 처음에는 1년에 3% 주다가 4% 주다가 지금은 5%, 6%까지 준다고 하는데 은행 정기적금 이자의 3배가 나오니까 만족은 해요. 돈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는 100% 수익이 나오고 100%가 갈 수 있는데 환경운동연합 저 사직동 모델이나 강남 햇빛 협동조합 모델이나 안산 햇빛 협동조합 모델이 그 조합원들을 대충 교육을 해가지고 대충 돈을 모아가지고 대충 분배해 주는 게 아주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뭔 문제가 되냐면 이사장들이 불투명해지게 돼요. 그리고 돈 버는 거는 업자만 돈을 벌어. 업자만. 우리 같은 행복한 동행 같은 업자만 돈을 버는 구조가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쭉 해왔던 환경운동연합 옥상에 했던 거, 그 다음에 강남 햇빛발전소 안산에 했던 거의 문제가 시민 없는 협동조합이야. 조합원이 주체가 되지 않는 협동조합이야. 조합원이 스스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대충 교육해가지고 태양광을 해야 북극곰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한 마음에 얘기를 해서 돈을 모아서 하는데 결국은 저는 노골적으로 해서 업자 배불리는 방식이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하고 문제는 그 공부가 우리나라는 빡세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규제가 너무 심해. 정부 규제가 재벌에 의해서 강제된 재생에너지 태양광 규제와 법률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진짜로 복잡해. 이런 나라가 없어. 재벌놈들과 결탁한 관료놈들이 태양광에 대한 온갖 규제와 자잘한 법률들을 만들어가지고 어지간치 공부 안 하면 해낼 수가 없어요. 이건 전문업자만 하게 지금 구조가 짜여져 있어. 이거를 혁파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힘들지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협동조합하고 협동조합들이 연대를 하면 이 복잡한 전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대한민국의 이 규제를 바꿀 수 있는 세력을 만들 수 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그리고 기존에 조금 태양광을 아는 사람들 대충 뭐 예를 들어서 아는 체 아는 사람들 몇 마디 나눠보면 좀 안다라고 얘기하면 SMP, REC 얘기 그거 가지고는 정말 초보에 왕초보예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좀 힘들더라도 장재성 선생님이나 광노선 선생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조금만 더 공부하면 돼요. 이거 선수 되는데 2년이면 선수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꼭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부를 잘하면 3%, 5%, 6% 받는 게
30%, 60%, 90%, 100%를 받을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키우는 게 우리 일이다. 이런 정도로 광노선 선생님이 궁금해하시던 햇빛 소득마을 햇빛 발전협동조합을 환경운동연합이 해왔던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일단 도시형 협동조합 운동동에서 좀 행복 동행에서 주체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하고 같은 인큐베이터식으로 하면서 저도 좀 배우고 거기 한 발을 좀 넣고 그렇게 해서 뭔가 그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걸 한번 해 놓으시면서 같이 허물어서 같이 그거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느냐. 말씀만으로 남의 얘기하셔야 의미가 없고 행복 동행 내에서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럼 저도 거기에 참여를 적극하겠다. 요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훈민정음 태양광 그리고 지금 훈민정음 태양광하고 지금 보여주신 자전거 도로 태양광 저는 이거 틀렸다고 확신합니다.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광노성 쌤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안 틀렸다면 모델이 우후죽순으로 아니면 최소한 한 개라도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군산 서해지사 발족식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맞다고 한다면 아니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 우리나라의 제도적 특정 하에서 그런 조건 전제 조건 하에서 맞다고 한다면 이 모델이 그리고 이게 좀 전략적으로 행복한 동행에서 보급하려고 하는 모델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우선은 행복한 동행 안에서라도 지금 광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농동에서라도 그리고 유력한 5인의 2년간 배우셨다는 제자를 만드셨다는 분들의 지역에서라도 그 모델이 하나씩이라도 만들어져야지만이 이게 맞다라고 그렇지 않은 현재 상태를 근거로 해서 저는 틀렸다고 이게 맞지만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광노 선생님한테 말씀에 덧붙이자면 그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하자.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지금 만들었던 아까 그 하우스 옆에 훈민정음 태양광 그다음에 그 자전거 도로 태양광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을 베껴 먹도록 하자라고 제안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모델 여러 곳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확산이 안 됐는가? 대표적으로 인터체인지 태양광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눈여겨 안 보셨을 수 있는데 고속도로나 도로나 이런 데 가면 인터체인지가 있어요. 거기에 비터에 이런 형태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더 확산이 안 되느냐? 이유가 두 개예요. 도로공사 특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는 도로공사가 도성회라고 하는 도로공사 퇴직자들 모임에 장악이 돼 있어서 특정한 인맥을 가지고 뛰어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9년 전에 도로공사 사장 이강래 사장과 그 문제를 협의해서 2조 5천억 어치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감옥에 가서 못했어요. 그래도 몇 군데는 해먹었는데 그걸 마을협동조합에 안 주고 업자들이 해먹고 있어요. 지금 특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거를 검찰에 조사시킬 수도 없고 다 짜고 치는 놈들이라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거 기본적으로 지자체 인가사항이에요. 작년까지는 이걸 안 빌려줬어. 제가 익산의 철도도로를 익산시청하고 3년 전에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못 해먹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윤석열 정권이어서 공무원들이 태양광 하면 지들이 감사받고 처벌받는다고 겁을 먹어가지고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안 해주면 이재명이 안 해주는 걸 가지고 감사하고 처벌받게 할 수 있으니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거를 먼저 행복한 농행 본사에서 니네가 먼저 해봐라. 오케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동대문에서 몇 사람이 허인애가 동대문에 살고 유치종이 동대문에 사니까 또 두세 사람 해서 동대문 협동조합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대문 협동조합을 5명이 만들고 그 다음에 광노선 선생을 조합원으로 끌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동네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그 동네 사람 5명이 모여야 돼. 근데 지금은 우리가 5명이 어느 정도 됐으니 동네에서 먼저 만들고 만든 다음에 마을기업 신청하고 광노선 선생을 끌어들여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겠습니다. 서천 안산 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인데요. 현재 6% 배당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태양광 수익률이 전체 자본 대비 약 30%이고 80%를 대출받는다 가정하면 100%가 훨씬 넘는데 특정 적립금을 적립한다 하더라도 배당이 아주 작아 보이는 건 사실이다. 그럼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때는 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이사 이런 분들이 법정 적립금을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차를 끌고 다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 수익이 이렇게 나오는 걸 모르죠.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자보다 조금 더 나오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너무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분 질문에서 저도 크게 책임감을 느끼는 게 저희가 어쨌든 동대문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표준 사례를 만들고 전파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아직까지 준비를 못한 거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해 나가야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치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과의 가장 다른 점은 명확한 교육하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또는 그렇게 끌어가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한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예, 여기에 예. 뭐라고 써 있나요? 여기에 이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확산이 안 되냐? 허가를 안 해주니까 안 하고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짜공하고 뇌물 주면 돼요. 짜공하고 뇌물 안 주면 안 해줘.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허가받고 움직이는 게 이거 이미 있는 거 사진이에요.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마을마다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인데 여하간에 이런 일들을 하려면 상당히 그 그래야 한다. T자 구조물이 상당히 좋으네요.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미 하고 있는데 여태 공무원들이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만 많이 했어. 저기 부여에 가면요 저런 식으로 지붕형으로 도로도 많이 했고 도로 터널 할 수 있는 데가 부지런히 많은데 지들끼리만 해먹어. 이 개무새끼들이 내가 정말 어지간하면 요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돌아다녀 보면 지들끼리 짬짬이 해먹는 구조가 너무 심각한데 방법은 조직입니다. 조직. 학습하고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니네 해주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해주라고 했는데 왜 안 해주냐고 따지고 묻고 싸울 조직적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화정 선생 오늘 텔레비 이거 많이 봤는데 오화정 선생은 저 T자형 구조물 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은 좀 들겠는데 뭐 설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예, 해본 게 아니라서 아마 시공이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남이 했는데 우리가 못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문제는 세력이 있고 지속 가능한 조직 주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협동조합을 오고 우리가 교육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 일이 또 사람의 뜻과 의지를 모으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인데 우선 동대문에서 힘들어도 반드시 하겠다고. 교육 관련해서 의견인데 저희 지금 회사에서 하는 건 대부분 영업 컨설팅 혹은 가격 그 다음에 수지 분석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특히 그 배우시러 오시는 분들은 영업하실 분이나 설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교육이면은 뭐 태양광 기능사 교육이고 그 다음에 구조물이면 구조물 설치나 타공, 용접, 절단, 그 다음에 현장 실측, 그 다음에 도면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결선이나 자격증 등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문 교육 자체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다 전문 교육을 만약에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솔직히 국가 예산이나 혹은 충분한 교육비를 받아서 지속 가능한 교육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국가기관이 해야 되고 사설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가 지원을 받아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다니다가 보셨을지 모르는데 내일배움센터라는 게 있어요. 내일배움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유지비를 지원해주는 사설교육기관입니다. 근데 내일배움센터 허가 내는데 기본적으로 10억 이상이 들어요. 그것도 고용노동부로 하고 연줄이 탄탄해야 그거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부 연줄 사회여서 사교육을 우리 오화성생 전문 교육을 시키려면 민간 기업에서 하는 건 거의 어렵고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연줄 가지고 돈을 때려 박아야 되는데 그 연줄을 가지고 돈을 때려 박아가지고 전문 교육을 행복한 동행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제도권에는 전국에 41개 폴리텍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폴리텍 대학의 각 학과는 지역별로 학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폴리텍 대학 그러니까 제도권과 연계된 우리 재생에너지 기능사 학과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고용노동부랑 협의해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폴리텍 대학 학과들이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을 보강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처럼 국가기관에서 재생에너지 기술자들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40개 폴리텍 대학 중에 3개 학과가 있습니다. 3개 대학이 40개 캠퍼스 중에 3개 대학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가르치는데 공고에서 6개, 폴리텍 대학교 3개, 한전대학 하나 10개 공교육기관이 있는데 1년에 200명 정도를 배출합니다. 이거를 20만 명을 배출하려면 한 200년 걸리면 인력을 이제 배출할 텐데 중요한 지적입니다. 폴리텍 대학이 실용적 교육을 가르치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한 거죠. 윤석열이 무서워서 재벌이 무서워서 안 했는데 이제는 함성화 교육홍보본부장과 김수병 일자리 창출 담당 간사가 그 일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